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경기도 수원역과 인천역을 잇는 수인선의 전 구간이 내일 25년 만에 개통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에서 수원까지의 소요 시간이 90분에서 70분으로 줄어들고요. 또 인천과 시흥, 안산, 화성에서 수원역까지 갈 때 그동안에는 전철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버스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 수인선을 이용하면 한 번에 수원역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부는 수인선 전 구간 개통으로 인해서 인천과 경기 서남부 지역이 더 가까워졌다면서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철도 개통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호재죠. 사실 이 수인선 개통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주변 지역들이 좀 들썩였던 것도 사실인데요. 자, 이번에 완전히 개통된 만큼 이 수인선이 가져올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 다양한 시그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박성규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벌써 올해도 가을이 접어들었어요. 가을이 접어들면은 주택시장에 있어서는 이사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자, 과연 많은 정책들이 나온 상태에서 가을 이사철,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바야흐로 주택시장의 성수기인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올가을 이사를 계획하셨던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소폭 하락한 반면 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7월달 0.61%에 비해 소폭 하락한 0.47% 상승했습니다. 다만 세종은 5.38%에서 7.69%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반적인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모든 구에서 매매 가격 상승폭이 축소됐는데요. 반면 전세값은 0.44%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전국 월세값 또한 0.1% 오르면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세시장의 경우 지난 7월 31일 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봄 이사철 그리고 가을 이사철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요. 자, 오늘 가을 이사철 주택 가격 동향에 대해서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역별로 주택 매매 가격 월간 증감률입니다. 7월 대비 8월 달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 7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대로 소폭 상승한 1.5%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7월 대비해서 8월 달 상승세가 주춤, 둔화하는 모습 1.09%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0.41%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기타 지방도 0.37%의 상승률.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은 상승 곡선에 있지만 둔화한 지역도, 상승폭이 둔화한 지역도 차츰 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 월감 증감률을 말씀드렸고요. 자,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에 있어서 아파트 많이들 선호하시는 부동산 상품이죠. 자, 7월 대비해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아파트 제외 그리고 취등록세 인상 여러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선호했던 아파트의 상승폭은 둔화를 했지만 여전히 2.0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단독주택가, 연립주택 0.88%, 0.6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주택에 있어서는 1.5%의 상승률로 아직까지 여전히 보합 내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서울 지역 유형별 주택의 매매가격 월감 증감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지방입니다. 여러 지역들이 있지만 우리 이슈 영상에서 보셨듯이 독보적으로 세종시가 지난달 대비 6.44%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은 수도 이전, 그리고 청와대나 국회 이전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뜨겁게 오르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서울 주요 구입니다. 주요구 주택 매매 가격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실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노원구, 그리고 은평구, 송파구 순으로 그리고 도봉구 순으로 증감률이 증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원 영통구, 성남 분당구, 그리고 구리시 순으로 2.24%에서 2%대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 경기 주요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동향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서울 지역입니다. 1.5%가 지금 전월 대비 상승을 했죠. 자, 8월인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단 7월 대비해서 상승폭은 둔화된 모습이 현격히 나타나고 있고요. 자, 주택 매매 가격 전월 대비해서 1.5%에 대한 상승률로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노원구, 그리고 은평구, 송파구, 도봉구 순으로 높게 상승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하락된 지역은 없습니다. 자, 경기 인천 지역입니다. 지난달보다 7월 대비해서 8월 달 상승폭이 현저히 둔화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안정화 방향대로 흐르고 있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수원 영통구, 분당구, 구리, 덕양구 순으로 높게 상승을 보였고요. 여전히 경기 인천 지역도 아직까진 하락했다는 지역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매가격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선도아파트 50지수 월감 증감률을 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번 연도 들어서 자, 보시는 대로 4월 달까지, 5월 달까지는 선도아파트 월별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6월 달부터 3개월 연속 8월 달까지 6, 7, 8월 달까지 상승 곡선을 보였는데요. 특히 7월 달에 3.21%가 올랐고요. 7월 대비 둔화는 됐지만 2.28%로 선도 아파트 50지수가 여전히 상승 곡선에 있다. 이제까지 대책을 봤을 때 향후 그래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예상이 될까라는 부분이 대략적으로는 그려지지만 그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지금부터 내용은 그간에는 매수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점에서는 전세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전세 대란. 전세를 물건을 구하려고 갔지만 못 구하시고 발걸음을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지역별 주택 전세 가격 월감 증감률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 현격하게 지난 5월 달부터 현격하게 지금 전세 가격 월감 증감률이 상승 곡선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대기 수요나 또한 임대차 3법에 의한 그 안에서의 어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속에서 전세 물량이 지금 씨가 말라간다라는 내용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전세 전망 지수가 어떻게 지금 향후 변할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그래프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전세를 찾고자 하는 전세 매수 물량이 더 많은 거고요. 전세 물량 많은 거고 매수자가 더 많은 거고 아래쪽에 있다고 하게 되면 공급되는 공급 물량, 전세 공급 물량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40입니다. 10명이 전세 물량을 찾는다고 하게 되면 14명이 전세 물건은 10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4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전세 물량을 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26지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물량을 찾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대전도 그렇고 부산도 모두가 봤을 때는 전세 전망 지수가 100 이상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자, 100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전북과 광주, 광역시가 105, 106으로 전세 물량과 전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나머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52지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40,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30, 대구도 132의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향후 전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또 전세 물량 같은 경우에는 줄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 전망 지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수도권 서울을 포함 경기, 인천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지방도 상승하면서 전국 전세 가격이 상승폭이 지금 커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임대차 3법을 발표 즈음에서 절정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되면서 대기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0.65%,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0.17%가 상승했고요. 향후 서울 전세 가격 전망 지수는 지난달보다 상승한 140에서 전세 가격 상승세는 꾸준하게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모든 지역에서 100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의 이후에도
지금 전세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매수를 하실 시청자분이나 아니면 전세로 이동하실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는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주택가격 동향에 대한 시그널 전해드렸습니다. 상승폭은 둔화되곤 있지만 여전히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는 매매 가격들, 그리고 전세 물량 부족과 또 전세값 고공행진, 말 그대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정말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헤쳐나가야 될까 막막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1대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9월 이사철 성수기 접어들었고 좀 있으면 추석이에요. 추석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그 전에 미리 나의 부동산 흐름 체크해보고 준비해보는 시간 꼭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끝번호 8025번입니다. 송파 헬리오 아파트를 2015년 12월 초에 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하고요. 2019년 1월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했습니다.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가 될까요? 현재는 입주해서 살고 있고요. 2년만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면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 질문 주셨습니다. 자,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거주 요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헬리오라고 했죠. 네. 헬리오시티. 지금 이 내용은 2017년도 파리 대책의 내용인데요. 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우리 아나운서님은 파리 대책을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리 대책이요. 아, 네. 세금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자, 이 내용은 자, 헬리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 2017년도 8월 2일 대책, 3일부터죠. 3일 이후부터 취득분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분에 대해서는 거주 2년의 의무기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8월 2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주를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들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파리 대책 이전에 매수한 계약금을 넣고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거주를 안 해도 되지 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파리 대책 이후에 보완 조치가 나왔어요. 9월 10일인가 12일에
2017년 8월 3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한해서 2년 거주를 안 해도 된다. 단. 이 당시에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파리대책 이전에 계약금을 넣었다고 하게 되면 2년 보유를 안 해도 됩니다. 거주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8월 2일 이전에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게 되면 2년 거주를 채워야 됩니다. 또한 2015년도 12월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약금을 넣은 상태가. 어차피 이 상태라고 하게 되면 준공이 2018년도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첫 번째 일반 분양인지 일반 분양으로 취득하신 건지, 두 번째는 조합원의 입주권을 가지고 승계 취득했는지, 입주권 승계 취득. 두 가지의 경우가 또 나뉩니다. 이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의 경우에 1주택 무주택자였다는 가정하에 계약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8월 2일 이전이면은 보유만 2년입니다. 그러나 일반 분양 시점에서 8월 2일 이후에 계약금이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그 시점은 거주까지 포함이 돼야 되고요. 자, 입주권을 승계 취득했습니다. 했을 때는 관처분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기준입니다. 관처분 기준. 자, 관처분일 이전에 계약금이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관처분일 이후에 계약금이 지급됐다고 하면 2년 거주가 플러스 됩니다. 자, 복잡하죠. 자, 보시는 대로 파리대책, 그냥 그 전에 샀으면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거주를 안 해도 되나 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계신데, 그 취득할 당시에 내가 무주택자였다는 게 단서 조항에 달려야지 2년 거주에 대한 부분을 안 해도 된다. 그냥 2년 보유만 해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세금이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파리대책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의 수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 다양한 조건들 다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 조건에 맞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2019년 1월에 입주를 해서 현재 살고 계시다고 하니까 거주 요건을 조금만 더 챙겨보시면 비과세 혜택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나도 상담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끝번호 8932번입니다. 상도동 356-35번지에 2억 5천만 원의 전세로 살고 있고요.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3억 7천에 살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사는 게 나을까요? 하는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자, 현재 2억 5천에 전세 살고 있는데 3억 7천에 사겠냐?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상도동 이 주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도정법에 적용이 받는 게 아니라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자, 이 지역을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체크를 하시고선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첫 번째로는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현재 진행사항, 토지 확보 사항,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건물에 있어서 간평이 들어갔을 때 내가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라는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집의 위치입니다. 자, 장승배기역,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강연중학교를 색 옆으로 두고선
거의 한 6,500평 정도의 부지에 한 500여 세대가 20평대, 한 25평대 아파트로 주어지는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되는 지역의 개요인데요. 현재 여기가 지금 상도 3동 지주택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19년도 12월 달에 조합 설립에 대한 창립총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회. 그리고 20년도 올해죠. 올해 조합 설립인가 신청 및 인가가 들어가고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 내년에 21년도 20에서 21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될 걸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이 관처분, 감정평가, 감처분, 그리고 이주 철거, 그리고 착공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왔어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 많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안전성은 확보됐습니다. 단 지금 이 설립계획 인가 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에서 사업계획 승인 같은 경우에는 토지 확보, 소유가 95%가 돼야 됩니다. 가장 관건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합설립사무소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2억 5천의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1억 2천을 추가해가지고 3억 7천에 매수하는 게 맞느냐? 시세를 보겠습니다. 자, 본 다세대가 있는 위치고요. 이 아까 전에 옆에 강현중학교가 옆에 있고요. 최근에 시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으로서 우남 파크빌로 지금 상호가 나와 있고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2016년도 8세대의 다세대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최근에 거래된 평수대가 보시면 19평, 그리고 전용이 15.65평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 6월 달에 3억 5천만 원에 2층이 거래된 걸로 나옵니다. 많은 어떤 거래 건수는 없지만 금액대가 지금 2019년도 6월 달에 3억 5천, 현 시점에서 3억 7천. 제가 볼 때는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합당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건물에 있어서 토지, 대지가 깔고 있는 게 38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8세로도 나눴을 때 각 세대당 지분이 4.7평 정도 나옵니다. 4.7평. 이 4.7평이 과연 지역주택조합이 감정평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돼서 내가 감정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타 잘못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지역적으로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합당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어떨까, 어디까지 내가 추가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신다면 좀 더 안전한 투자가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망도 괜찮고요. 매수 가격도 적당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토지 확보를 포함한 진행 상황이라든지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 꼭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437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역삼동 빌라 보증금 1억 2천에 월 120만 원의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역삼동에 실거주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구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을 구입하는 게 나을까요? 하시면서 저는 역삼동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는 갈 수가 없습니다. 1억 2천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자,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자금 1억 2천입니다. 역삼동에 내가 실거주할 주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투자처를 찾을 것이냐 이에 대한 부분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체크해 주실까요? 가장 상담을 할 때 어려운 게요. 일반적인 얘기를 물어보시면
시청자들 각계 개별적인 특성이 다 틀립니다. 지금 여쭤보신 내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케이스를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다운사이징해서 살면서 그 자금을 갖다가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한다. 투자를 했다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보여지는, 내가 알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투자처, 내가 거주하면서 갈 수 있는 걸 찾는 게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직장으로 인해서 이주는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강남의 역삼동 지역, 일단은 빠지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남 3구 안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 3구 지역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다세대 같은 경우에, 빌라 같은 게 1.2억, 1억 2천에 120만 원 정도를 월세를 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첫 번째로는 현 거주하고 있는, 정확하게 번지수를 모르기 때문에 입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 지금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를 매입하신다고 했을 때 과연 1.2억으로 다세대가 어느 정도의 금액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수가 가능할까라는 것도 솔직히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대출 규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40%입니다. 대출이. 그러면 역으로 계산해 보면 한 3억 선에 3억 선, 3, 4억 선의 빌라 매수를 해야지 내 자본금과 대출금을 합해서 비슷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 투룸 한 신축 아니면 5년 이내의 물건들이 거의 4억대 후반, 4억 후반, 5억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매수는 추천드리지만 자금 계획을 세우면, 첫 번째 자금 계획. 자금 계획이 제대로 안 설 때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는 자금 계획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 입지, 첫 번째 역삼동 입지를 한번, 역삼동에 있는 다세대를 한번 본 자금 계획과 맞춰 보시고요. 역삼동 지역이 출퇴근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위쪽에 있는 두 번째로는 삼성동, 이 지역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지만 또 삼성동, 그리고 삼전동, 그리고 대치동 일대의 다세대도 제가 볼 때는 향후 전망이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초 지역을 지나서 양재동, 그리고 개포동 일대의 직주 근접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로 걸으면서 한번 나에게 맞는 주택을 찾아보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쉽지는 않죠. 하지만 작은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신 다음에 또 역삼동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들까지 조금만 눈을 돌려보신다면 똑똑한 전략으로 인해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보니까 알겠지만 부동산이라는 큰 시장의 큰 흐름 가운데서도 내 상황에 맞는 또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맞춤 해결책을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이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먼저 어떤 물건인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인근에 있고요. 주변에 개포시형, 개포 주공 1, 2, 3, 4 단지 재건축 아파트들의 인근에 있는 위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용 평수는 45.92제곱미터, 약 14평 정도가 되고요. 실사용 면적은 67.80제곱미터, 약 20평 정도의 실사용 면적의 3룸 구조입니다. 자, 대지 면적은 28.77제곱미터, 약 8.7평 정도가 나오고요, 대지 면적이. 자, 3룸, 방 3개의 거실, 욕실까지 들어가 있는 3룸 구조의 개포동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준공은 16년도 7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약 4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3억 7천에 전세입자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2021년도 12월까지가 만기입니다. 일단은 소액으로 본 물건을 전세를 안고선 매입할 수가 있다라는 투자 목적이 하나가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를 한 1년 반 정도 하시다가 임대 만기 후에 실거주, 실수요로 전환이 가능한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은 매매가 4억 5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의 개요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방 3개 구조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소액 투자로 강남의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포동의 입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계속 끌어올려줄 개발 호재도 체크해 드릴게요. 네,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다세대 주택이 위치해 있고요. 앞쪽으로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할 수 있고, 또 3호선 위쪽으로는 매봉역을 이용할 수 있고, 앞쪽으로는 양재대로, 그리고 양재 IC를 통해서 교통의 편리함까지 두루 갖춘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주변에 양재 시민의 숲, 그리고 대형 마트들, 그리고 대기업과 구룡산 숲세권까지 같이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 다세대 주택 주변에 개포 주공 시형 재건축 아파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벌써 입주가 완료가 되었고요. 자, 건너편 쪽으로는 양재 우면 R&D 특구가 조성이 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개포 재건축 아파트 건너편 쪽으로는 구룡마을 개발이 임박해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포동, 대치동과 함께 학세권으로서의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가장 인근에 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가 있고요. 언남고, 언남중, 포이초, 구룡중 여러 학군이 좋은 학교들이 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자, 배우 수요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강남권 직장인, 그리고 양재 우면 R&D 특구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그리고 재건축 이주 수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판교 분당의 직장인들의 두루 걸친 배우 수요가 폭넓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첫 번째 개발 호재는 자, 보시는 대로 양재 우면 R&D 특구, 그 중에서도 지역 특구와 혁신권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본 다세대 주택의 위치를 보이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개발 호재에 있어서 교통 호재, 전철입니다. 자, 위례 과천선, 과천 위례선이 파란색으로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노선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개포동 주민들이 빨간색의 노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다세대 주택 인근에
구룡초교 사거리 쪽에 여기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재 시민의 숲역과 그리고 위쪽으로는 구룡초등학교 위례 과천선역까지 이용할 수 있고 향후에 그리고 GTX C노선까지의 개발까지도 누릴 수 있는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주택의 개발 의제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개포동의 입지와 호재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입지가 보니까 정말로 가족들이 다 같이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교통이라든지 주변에 직장, 뭐 산업단지 가까우니까 출퇴근도 편리하겠고요. 또 학군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 살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대형 마트라든지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보니까 엄마도 만족하고요. 또 숲세권이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산책하기도 좋은, 자,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개포동인 것 같습니다. 또 개발 호재까지 까지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맘 편히 좀 이쪽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전략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보신 대로 1층은 필로티, 2층부터 5층까지 그리고 5층까지 두 세대씩 들어가 있는 건물의 외형을 보고 계시고요. 자, 보시는 대로 2016년도 7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그리고 CCTV 옥상 정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내부를 보겠습니다. 거실입니다. 넓은 거실과 그리고 방이 있고요. 주방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야외 테라스, 현재로서는 샤시를 씌워가지고 야외 테라스를 다른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모든 시스템 에어컨 풀옵션으로 제공되어 있는 본 건물의 특징을 보고 계시고요. 자, 가격 전략입니다. 자, 본 다세대 주택의 예상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이고요. 현재 전세로 전세 보증금이 3억 7천의 전세입자가 지금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 중이고요. 자,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8천만 원에 일단은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2021년도 12월이 임대 만기가 지난 후에 실거주로 3룸이기 때문에 실거주로 돌려도 무방한 개포동 다세대 주택의 가격 분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8천만 원으로 접근을 하신 후에 이 전세금을 마련할 때까지 나에게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전세금 충분히 마련하셔서 실수요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가격적인 전략도 잘 체크해 보시면 쏠쏠한 투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요.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만나볼 텐데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의정부동 오피스텔입니다. 자, 초역세권 오피스텔이고요. 자, 의정부역에서는 도보 한 8분 정도가 되고요. 경전철 의정부 중앙역에서는 도보 2분 정도의 초역세권 오피스텔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 총 274세대의 의정부 중심에서는 보기 드문 대형 오피스텔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면적에 있어서는 A, B, C 타입으로 3개의 타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A 타입 같은 경우는 21.1제곱미터, B타입 같은 경우는 27.52제곱미터, C타입 같은 경우는 29.95제곱미터로서 임차인들, 실수요자들의 성향에 맞게 면적을 구성시켜놨고요. 자, 구조를 보시면 1.5룸에 독립식 주거 분리형 구조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생활공간과 주거공간과 그리고 생활공간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 물건도 2020년도 6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실제 오피스텔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매매가는 1억 200만 원부터 1억 3,900까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의정부 오피스텔의 기호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로 전해드리고요. 1.5룸 구조입니다. 더블 역세권이고요. 또 의정부에서 흔치 않은 높은 층의 오피스텔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의정부의 랜드마크로서 자리할 수 있는 그런 물건 소개해드리니까요. 끝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정부에 우리 입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의정부에는 어떤 개발 호재 있을까요? 네, 입지랑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월세로 선임대가 맞춰진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계약을 하시고 잔금이 납입되면 바로 수익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입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역 그리고 의정부 중앙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위치를 좀 보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젊음의 로데오 거리 그리고 의정부 전통시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성까지 입지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인근에 중랑천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중랑천 조망까지도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가시게 되면 많은 물고기들이 놀 만큼 많은 분들이 산책과 여유로운 힐링을 하고 있는 중랑천을 바라보는 조망권을 함께 안고 있는 오피스텔의 입지 여건을 말씀드렸고요. 자, 생활 편의시설. 의정부 중심 상업 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대형 백화점 그리고 대형 마트 등 모든 어떤 생활 편의시설의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대형 병원 그리고 여러 관공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의 편리성까지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인근에 CFS 터미널이 위치해 있어서 지하철, 의정부 중앙역, 의정부역을 지하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 있어서의 편리성까지도 확보되어 있는 입지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입지 여건 마지막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오피스텔에서 직선거리 한 700m 떨어진 곳에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그리고 을지재단 을지병원이 내년 21년도 3월 개교 및 개원을 목표로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착공 시기는 20년도 10월에 착공, 불과 얼마 안 남았죠. 10월에 착공 예정으로 한참 피고용인을 지금 뽑고 있는 중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향후 개원과 개교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주 인원 3,000명이 예상되고요. 또 바로 인근에 경기 북부 광역 행정타운이 1구역, 2구역, 특히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입주가 들어갑니다. 입주되는 지역에서 향후 배우 수요가 추가적으로 5천여 명이 늘어나는 배우 수요 여건이 풍족해진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중심 상업지, 일반 상업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의정부 중앙역과 의정부역 상업지 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3만여 명의 종사자의 배우 수요도 품고 있는 오피스텔의 입지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교통 호재입니다. 자, GTX C 노선 확정이 됐죠. 자, 양주 덕정부터 수원까지 내려가는데요.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 GTX C 노선에 의하면 13분에서 15분대의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의 획기적인 교통호재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현재 지금 SRT 같은 경우는 수서역이 종착역인데 삼성역과 연계해서 의정부에서 GTX를 타고 내려와서 삼성역에서 SRT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교통 연계까지도 지금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개발 호재 첫 번째를 정리해드리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교통 호재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지하화가 모두 완공이 되면 25분대의 접근성이 확보되는 교통호재 두 번째를 들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그리고 을지대단 을지병원이 준공이 임박해 있습니다. 올 10월 정도에 준공이 완료되면 내년 21년도 3월에 개교와 개원을 목표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의정부 금호동에 위치하고요. 지금 면적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 병원으로 나뉘어서 본 호재가 바로 본 오피스텔에 잠재적인 배우 수요를 굉장히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행정타운, 경기 북부 광역행정타운 1, 2구역 중에 2구역이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2구역이 입주하게 되면 상주 인원이 5천여 명, 이 5천여 명의 배우 수요도 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13개 입주 기관이 모두 입주를 하게 되면 의정부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의 재고와 그리고 배우 수요까지도 탄탄하게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발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의정부 문화복합융합단지 2022년도 2년 8월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K-팝 클러스터 그리고 대형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여러 테마파크들이 들어가면서 의정부에 있어서의 문화도시로서 재탈바꿈할 수 있는 호재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서 이상 의정부 오피스텔의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입지 자체가 호재인 것 같습니다. GTX-C 노선과 동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정말 다양한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프라도 늘고 있고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배우 수요까지 풍부합니다. 이미 임대가 다 완료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이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오피스텔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가 바로 중랑천 뷰입니다. 이 중랑천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시원한 뷰를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 확인하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이 오피스텔의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 전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의정부 중앙역과 의정부역 더블 역세권 내에 위치해 있고요. 자, 지하 2층부터 23층 대규모 건물로서 274세대의 대규모 오피스텔 의정부 중심지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바로 옆에 중랑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중랑천의 조망 그리로 힐링 산책로까지도 확보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와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A타입 같은 경우에 메인룸과 리빙룸 전용평수가 6.38평으로 1.5룸 구조의 1.5베이 구조로 주거와 주거 분리가 제공되는 평면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8.32평, 1.5베이로서 반듯한 평면 도면에 있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과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타입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타입 같은 경우에는 2베이 구조고요. 자, 보시는 대로 9.06평 메인룸과 리빙룸이 분리되어 있고요. 자, 투룸 컨셉의 좀 더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임차인이나 실수요자들에게 적합한 타입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오시면 보시는 대로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 풀로 트렌드에 맞는 모든 가전들이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1.5룸으로 인해서 거실과 주방, 거실과 지금 메인 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어떤 독립적인 공간도 확보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 힐링 라이프에 있어서 루프탑 스카이 가든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에 있어서는 중단층과 함께 나름대로의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함께 제공이 되고요. 자, 가격입니다. 자, 예상 매매가는 타입별로 1억 200에서 1억 3,900이고요. 현재 선임대로 임차인이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임대가는 보증금 500에 타입별로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바로 계약과 그리고 등기 이전과 동시에 바로 수익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대출액을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3천에서 4천으로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한 의정부동 오피스텔의 가격 분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소식인데요. 자, 전문가 직접 만나서 나에게 딱 맞는 1:1 맞춤 상담, 나에게 맞는 해결책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된다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함께 하시고요.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